돈 풀면 경기 회복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요. 아니 정부가 돈을 너무 안 푼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돈을 안 푸는 게 아니다. 돈을 많이 푼다 이미. 왜 많이 푸느냐.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보면 예산이 거의 말입니다. 30조 이상 늘어났잖아요. 그럼 또 그만큼 돈 푸는 거예요. 돈 푸는 거예요. 예. 게다가 말입니다. 5년 전에 국가예산 생각해 보세요. 400조예요. 지금은요. 638조에 638조. 637조 8천억 원. 638조입니다. 그러면 돈을 지금 시장에다 엄청 부어놓은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을 풀면 진짜 경기 회복이 되느냐. 이제 이 본질적인 문제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요. 돈 풀면 경기 회복됩니다. 예. 총 수요 곡선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물가 수준이나 산출량으로 봤을 때 총 수요가 증가합니다. 예. 재정 지출이 최초 지출 금액보다 큰 폭으로 많아지면 질수록 총 수요가 늘어나요. 예. 늘어난다니. 그러니까 총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예.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지금 상황을 살펴보자고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예. 일단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게 경기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경제 성장률은요. 예. GDP라고 해서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는 것을 경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 요소가 소비, 투자, 수출입니다. 이 중에 소비는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가 있고요. 투자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있습니다. 수출은요. 이게 순수출이거든요. 총수출 마이너스 총수입이겠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돈을 뿌린다는 게 정부 소비가 늘어나고 민간 소비가 촉진될 수 있게끔 늘어난다는 이야기니까 예, 그만큼 좋아지겠죠. 그죠? 실제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투자가 좋아지느냐,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좋아지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투자에다가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소비가 많이 진작이 되는 측면에서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소비, 민간 소비나 정부 소비를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돈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돈 찍어내야 돼요. 돈 찍어내야 됩니다. 그냥 한국은행에 돈 찍어서 내는 거예요. 그냥 미국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물가 상승 때문에 찍어낼 수 있습니까? 지금 못 찍어냅니다. 예. 아니면 세금을 정액을 해야 돼요. 국민 저항은 어떡하고요? 못합니다. 결국은 국채 발행을 할 거 아니에요? 국채 발행. 문제는 이 국채 발행이에요.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국채 발행을 많이 하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은요. 국채만 살려고 들어요. 국채만. 예. 국채만 살려고 들죠. 이자도 많이 주는데 아니면 은행채 아니면 좀 더 가면 특수채 정부가 보정할 수 있는 거. 회사채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채는요.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회사채는 웬만한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아니 국채가 금리가 좋은데 굳이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회사채를 사겠다. 이런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돼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아니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 돈으로 회사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채를 갚는 데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채권이 발행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점점 어려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요. 경기 침체기잖아요. 경기 침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오히려 기업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늘어났던 총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늘어났던 총수요가. 예, 재정 지출이 증가해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 이게 결국은 이자 폭탄 때문에 기업이 저성장을 하니까 경기 보양 효과는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여기에다 더 심각한 거. 우리나라는 여러분 재정 성수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예, 우리 경제가 활력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1조를 풀으면요. GDP 상승액은 8,500억이에요. 1조를 풀었는데 1조 2천억 원, 1조 3천억 원, 2조 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재정을 풀면요. 돈이 만약에 내 손에 들어왔다면 장롱 속에다 집어넣고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정은 풀었는데 그만큼 써지는 아니니까 성수효과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결국 말입니다. 이 선은 더 많이 가겠죠. 더 많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에요. 우리가 고령화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고령 인구 비중이 1% 늘어날 때마다 재정 지출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마이너스 5.9%포인트씩 빠집니다. 그런데 우린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일어나죠. 예, 그러면 이게 또 말입니다. 총수요를 줄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돈 없으면 안 쓰는 거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자식을 위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안 써요. 그래서 줄이고 절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고령화가 결국은 재정 지출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예, 재정 지출의 어떤 액수가 성수 효과가 줄어들므로 해서 예, 재정 지출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결국은 말입니다. 기업의 저성장이 반감시켜서 결국은 오히려 말입니다. 당초 총 수요 곡선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돈을 뿌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지금 돈을 뿌려서 경제를 회복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 저는 제 유튜브를 보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 진짜 쌍욕하듯이 왜 돈 뿌리지 못하게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려야 되겠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 영상은 꼭 봐주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경기가 좋을 때는 뭐 돈을 더 안 풀겠지만 요즘 같을 때 이미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처져 있고 예, 이 와중에는 돈을 푸는 것은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저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무작정 말입니다. 무작정 시장에 돈 뿌리는 게 더 좋아. 예, 지금 돈 뿌리는 것만큼 안 돼? 야당이 지금 돈 뿌린다고 난리잖아요. 왜 추경 안 하느냐 이야기 하잖아요. 결국은 그 이야기가 예, 제 영상의 댓글에다가 요걸 써놓는 사람들이 바로 예, 야당을 저는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도 보는데요. 제발 예,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예, 이성적으로. 반드시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지. 예, 요즘 같을 때 한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욕을 쏟아내면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겠으나 그걸 보는 저는
예, 속이 뒤집어집니다. 물론 재정 지출이 뭐 완전히 뭐 이게 효과가 없다는 아니에요. 효과는 없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요즘 같은 시기에 재정 지출은 그만큼 나쁘다. 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